반갑습니다. 스케치TV입니다. 당뇨는 단순히 혈당이 높은 병이 아니라 시간이 흐를수록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의 베타 세포가 계속해서 망가지는 병입니다.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점점 감소하고요. 혈당 조절이 안 되어서 결국 심뇌혈관 합병증 등 각종 합병증이 나타나서 사망에 이르는 병입니다. 요즘 서구권에서는 당뇨 정상화를 통해서 약 없이 당뇨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만 관리한다면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약초를 소개하는데요. 약초들이 무조건 좋다는 것이 아니라 당뇨에 이러이러한 약초들이 있다는 정도로만 봐주시고 예방 차원에서 활용을 하시되, 만약에 치료의 목적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그에 따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신경초, 사광이 풀이라고도 부르는 며느리 배꼽은 온몸에 갈고리와 같은 가시가 있어서 다른 풀이나 키 작은 나무들을 타고 기어오르면서 자라는 역귀과의 한해살이 풀입니다. 전국의 풀밭이나 길가, 집 주변에서 자라고요. 꽃과 열매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생약명은 자리두, 호설초, 강판귀, 용선초, 자산장 등이고요. 여름에서 가을 사이에 채취하여 말립니다. 성질은 평하고 맛은 신데요. 당뇨 외에도 연골염증에 좋아서 자가 면역 질환인 류머티스 관절염이나 그리고 요독증, 황달, 백일해, 편도선염, 임파선염, 유선염, 퇴행성 관절염,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골절통과 함께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액순환을 도와서 동맥경화증이나 뇌혈관 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 등의 효능이 있어서 뇌출혈이나 뇌졸중 등 중풍을 예방하고 심장병, 협심증, 심부전증의 위험을 크게 감소시켜주는 약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에 뇌에 신선한 피를 공급해서 기억력을 정진하고요. 건망증 개선,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을 예방하고요. 치매 증상을 치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체내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그리고 체지방을 분해해서 고지혈증, 변비, 다이어트에도 좋고요. 췌장의 기능을 좋게 하고 피부 정화 및 재생, 노화, 완화, 아토피, 피부염, 해독작용 등 그 효능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의 약초입니다. 가시가 있지만 어린 수는 신맛과 상큼한 맛이 좋아서 나물로도 이용이 가능한데, 혈당 조절제나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대등골나물, 세입등골나물이라고도 부르는 벌등골나물은 전국의 냇가나 해변 근처 풀밭에서 흔히 자라는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등골나물, 골등골나물, 향등골나물, 벌등골나물 등 등골나무 종류는 구분이 쉽지가 않은데요. 등골나물과 벌등골나물은 가지에서 크게 차이가 납니다. 가지가 많이 갈라지면 벌등골나물, 갈라지지 않으면 등골나물로 구분하시면 쉽습니다. 약간의 쓴맛이 있지만 봄철 어린 수는 나물로도 먹을 수 있는 벌등골나물은 잎과 줄기를 약재로 쓰는데요. 꽃이 피기 직전에 채취해서 그늘에서 말립니다. 난초, 향초, 대탱란, 천금초라는 생약명으로 당뇨 외에도 감기, 몸살, 어한, 두통, 월경, 불순 및 부인병, 타박상, 입냄새 치료, 여름 설사, 동통, 심뇌혈관, 피부 관리를 위해서 이용을 하고요. 날벌레와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중국에서는 신농본 초경에서 오래전부터 향낭으로 즐겨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벌등골 나물은 몸이 약해 오래 누워 지내는 환자에게는 과다 복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줄기가 다른 식물에 달라붙어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기 시작하면 스스로 뿌리를 잘라 나무의 즈백을 먹고 자라는 새삼은 맥곡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기생식물입니다. 들판의 양지 바른 풀밭 속에서 자라는 작은 나무에 기생을 하고요. 꽃과 줄기 그리고 씨앗을 약재로 쓰는데 꽃과 줄기는 토사, 씨앗은 토사자라는 생략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보감에서는 새삼배로 기록을 하며 오래전부터 약재로 사용해 왔고요. 야뇨증과 다리에 힘이 부족하여 걷기 힘든 분, 그리고 정력이 약해지고 평소 갈증이 나타나는 분들에게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나무 위에 기생하는 것을 열매가 여무는 가을에 채취해서 씨를 털어내어 줄기와 구분한 뒤에 씨는 당뇨를 포함하여 태반을 튼튼히 해주는 데에 좋다고 하고요. 신체 허약, 유정, 빈뇨, 습관성 유산 등에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줄기는 각혈, 코피, 혈변, 산후출혈, 장염, 간염, 황달, 이질에 활용을 하는데요. 새삼, 실새삼 모두 동일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요. 독성이 없어서 씨앗의 경우는 잘 갈무리하여 잡곡처럼 밥에 넣어 먹으면 성장기 어린이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겨우살이 맹문동이라고도 부르는 소엽 맹문동은 백합과의 여러 해 살이풀로 맹문동과 비슷하지만 잎이 특히 작고요. 가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끝이 뾰족하고 빳빳해서 만져보면 깔깔한 느낌이 듭니다. 열매가 달렸을 때 맹문동은 보라색이지만 소엽 맹문동은 청색인 것이 구분됩니다. 맹문동이라는 생략명을 지닌 소엽 맹문동은 산지의 그늘에서 자라고요. 맹문동처럼 뿌리에 붙어있는 혹을 약재로 사용합니다. 수천 년 동안 중의학에서 활용해 왔는데 다양한 암세포의 항암 작용을 하고요. 마른 기침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봄에 굴치하여 햇볕에 말린 뒤 심을 제거하고 당뇨병을 포함하여 신체 허약증, 폐결핵, 만성기관지염, 변비, 젖이 잘 나오지 않는 증상에 사용을 합니다. 둥글레 속 식물은 2022년 국가표준식물 목록에 16종이 등재되어 있는데요. 그중 용둥글레는 가지를 치지 않고 짧은 잎자루를 가진 잎이 서로 어긋나게 자리합니다. 5줄의 잎맥이 뚜렷하고요. 잎 뒷면은 흰빛이 감도는데 2개의 꽃을 감싸고 있는 2장의 포엽이 선명하고 크게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둥글레와 다른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위유, 여위, 지절, 옥죽, 옥출이라는 생략명을 가지고 있고요. 전국의 산나무 그늘에서 자라는데 뿌리 줄기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가을이나 봄에 굴치하여 그늘에서 말리거나 쪄서 햇볕에 말린 뒤 당뇨 외에도 허약체질, 폐결핵, 마른 기침, 신경쇠약, 빈뇨증에 사용을 하고요. 어린 술은 담백한 맛을 내기 때문에 가볍게 데쳐서 나물로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도, 오얏나무, 이화수라고도 부르는 자두나무는 벚나무과의 낙엽, 활엽수로 과실을 따먹기 위해 예전부터 기르던 중국이 원산인 과실나무입니다. 장가지는 젓갈색으로 윤기가 나고요. 잎은 서로 어긋나게 자리합니다. 뿌리 껍질과 씨를 각기 약재로 이용을 하는데 뿌리는 이근, 씨는 이핵인이라는 생략명으로 뿌리 껍질은 가을이나 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리고요. 씨는 익은 뒤 과일을 먹고 남은 것을 말려서 잘게 갈아서 사용을 합니다. 뿌리 껍질은 당뇨 외에도 가슴이 답답한 정세나 갈증, 그리고 씨는 기침, 변비,
어혈 등을 치료하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열매는 변비 예방, 눈 건강, 감기 예방, 다이어트, 피부 미용, 이뇨작용, 여성 갱년기 완화, 빈혈, 성인병 등의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작용도 있어서 몸이 냉한 사람이나 위가 약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를 해야 하고요. 씨의 경우 물에 담궈 보아서 위로 둥둥 뜨는 것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약재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태백산, 소백산, 한백산 등 해발 700m 이상의 높은 산에서 만날 수 있는 주목은 주목과의 키 큰 침엽수입니다. 굵은 가지와 줄기 속이 붉은 빛을 띠기 때문에 주목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주목 혹은 적백속이란 생략명을 가진 가지와 잎을 약재로 이용합니다. 가을에 채취해서 그늘에서 말린 뒤 혈당을 낮추기 위한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중풍, 심근경색,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세, 신장염, 신경통, 부종, 월경불순, 독감 등에 사용을 하고요. 그렇지만 100년 이상 자란 주목이어야 약효가 생겨나고 수령이 오래될수록 약효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나무 중 수명이 가장 길어서 10,000년 이상 된 나무도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을 만큼 오래 사는 나무인데요. 민간에서는 씨앗과 나무 껍질을 유방암과 난소암에 썼다는 기록 또한 있습니다. 대입 둥굴레라고도 부르는 진황정 역시 당뇨를 치료하는 약초로 활용해 왔는데요. 둥굴레, 용둥굴레와 같이 백합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제주도와 울릉도를 포함한 욕지도와 같은 남부지방에서만 자라는 대입 둥굴레는 황정, 황지, 토죽, 건경이라는 생략명을 가졌는데요. 뿌리 줄기를 약재로 이용합니다. 봄이나 가을에 굴치하여 찌거나 불에 쬐어 말린 후에 당뇨를 포함하여 신체 허약증, 폐결핵으로 인한 기침, 가슴이 답답한 증세, 피로, 갈증, 권태감, 무력감, 식욕 감퇴, 맥박 미약, 그리고 고혈압 등에 쓰고요. 둥굴레나 영둥굴레처럼 연한 수는 나물로 무쳐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뿌리 줄기에는 많은 녹말이 함유되어 있어서 옛날에는 잘 말려두었다가 흉년에 대비하는 구황작물로 준비해 두었다고 합니다. 전국의 늪이나 얕은 물속에서 자라는 질경이 택사는 고혈압에서도 다룬 적이 있는 택사과의 여러 해살이 풀입니다. 택사, 택지, 수사 등의 생략명을 가진 질경이 택사는 덩이 줄기를 약재로 쓰는데요. 잎이 말라 죽은 뒤에 굴치하여 말린 후에 껍질을 벗겨서 사용합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고요. 잎이 질경이와 닮았습니다. 질경이 택사의 잎은 모두 뿌리에서 모여 나오는데요. 털이 없이 윤기가 납니다. 뿌리 등이 줄기에는 5종류의 트리테르페노이드 화합물 종류, 배당체, 지방산, 단백질, 다량의 녹말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당뇨를 포함하여 방광염, 요도염, 신장염, 각기, 설사, 고혈압 등의 효능을 보입니다. 그 외 다른 한의서에는 소량의 비타민C가 있는 잎을 만성기관지염이나 나병을 치료하고 꽃은 간 손상을 예방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너무 깊어서 채취가 힘들기 때문인지 요즘은 산에 가더라도 지천으로 널린 것이 참마입니다. 마과의 참마는 여러 해살이 덩굴풀로 땅속에 굵고 긴 덩이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의 산속 덤불숲이나 풀밭에서 자라고요. 산약, 산여, 서여, 서약이라고 부르는 생략명으로 덩이 뿌리를 약으로 씁니다. 가을이나 이른 봄에 굴치해서 껍질을 벗긴 후에 햇볕에 말리거나 불에 쬐은 후에 당뇨를 포함하여 신체 허약, 폐결핵, 야뇨증, 정액고갈, 유정, 대하증, 빈뇨증, 원기 회복, 고지혈증, 근육 발달, 다이어트에 쓰고요. 자양분이 많아서
건강식으로도 우수한 약용 식물입니다. 건강식으로 이용을 할 때는 덩이 뿌리를 갈아서 계란 노른자와 약간의 간장을 곁들여 먹는다고 하고요. 중국에서는 튀김을 해서 물엿을 입혀서 먹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 외 산에서 참마의 주알을 만났을 때 한 움큼 따서 먹으면 뿌리를 먹는 것과 같은 비슷한 맛이 느껴지는데요. 참마를 키우고자 하면 종자보다도 이 주알을 이용하는 것이 발화율을 높인다고 합니다. 맥꽃과의 여러 해 살이 풀린 큰 맥꽃 역시 고혈압에서 다룬 적이 있는 선화라는 생략명을 가진 식물입니다. 큰 맥꽃은 다른 맥꽃에 비해서 높게 자라는데요. 환경 오염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뿌리를 포함한 모든 부분을 약재로 사용하고요. 꽃이 피고 있을 때 채취해서 말린 후에 각종 질환에 사용하는데 마음이 허약하고 우울할 때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당뇨 외에도 고혈압, 소변이 잘 나오지 않는 증세뿐만 아니라 피부 진정 효과가 있어서 피부를 부드럽게 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 주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에도 널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당뇨와 관련한 23가지 약초를 모두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케치TV였습니다.